무슨 얘기냐. 지금 보세요. 건건이 따져볼 수가 있죠. 이거 매입세액을.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안 받은 거 이렇게. 근데 검증하는데 우리가 유효한 건 이렇게 무대기로 해놓고 지가 창출한 부가가치 계산하는 게 아니 우리 과세기한 6개월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무대기로 매출, 무대기로 매입, 그래서 네가 만든 부가가치 무대기로 얼마 이러면 검증하는데 애를 매기죠. 2,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고 800원짜리 있고 600원짜리 있고 쭉쭉쭉 해갖고 세금 받은 거 안 받은 거 받은 거 안 받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전 세계가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건 안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이 전단계 세액공제분이 공제법이 검증하는데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거죠. 유효한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단단계예요, 다단계예요? 다단계고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과표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예요, 창출한 부가가치의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800에 팔아요. 800에 파는 거예요. 얼마에 샀는데요? 1000에 샀는데 화딱지 나는 거죠. 자, 800이에요. 80이죠? 매출세. 근데 살 때 부담한 부가세는 얼마예요? 네,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쵸? 근데 이제 80에서 10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 국세청이 나몰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B는 뚜껑 까서 먹은 놈이 아닌데 B가 20은 부담한 결과 되죠? 아, B가 20 부담한 결과 되잖아요, 지금. 아, 이거 100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죠? 억울하죠? 야, 네가 세금 계산 받아서 내라고 해서 냈잖아. 뚜껑 까서 먹은 놈은 C잖아. 근데 왜 내가 20원을 부담해야 되니? 내가 왜 20만 원 부담해야 되니? 돌려줘. 이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환급세액이에요. 이게 환급세액. 내가 부담했는데 돌려줘, 인마. 국세청.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환급신고가 들어가야죠. 환급신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할 때 바로 다음날 계좌에 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저쪽에서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또 워낙 뻥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세금 갖고 와보세요. 뭐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이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일단 우리 미수금 잡아놨다가 나중에 돌려치는 거죠. 그쵸? 자,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급세. 그쵸? 그러면 C가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이거 800이라면 C가 얼마 부담했겠어요? 80. 그렇죠? 그럼 국가는 얘한테 100을 받았지만 다시 얘한테 20을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 80만 남게 되죠.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내기만 하면 중간에 낀 사업자들은 다리만 놓는 거예요. 세금은 누가 다 부담하고요? 최종 소비자가. 그렇지만 납세 의무자라는 거죠. 이 돈을 낼 의무는 A하고 B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니라면 사업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가요? 저 납부세액은 아니면 받아서 그냥 다리만 놔주는 돈인가요? 근데 최근에도 요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미치겠다고 자기 소득세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가세 내냐고. 이게 좀 있으면 7월달이잖아요. 아니 사장 받아서 내는 돈이에요. 아 식당 가서 사장님 밥 먹으면 부가세 사장님 주잖아요. 거기다가. 맞네. 부가세 통장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자꾸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따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부가가치세는요. 자기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요. 받아서 다리 놓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생수 팔았어요. 그리고 가구 받았어요. 그럼 제 과표는 생수값이 돼야 될까요? 가구값이 돼야 될까요? 다리 놓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다리 놓은 거 내가 생수를 팔았죠. 그럼 저쪽이 생수를 까서 먹겠죠. 생수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수를 썼으니까 생수값의 10%를 아유 귀찮은데 안 하면 가산세 아유 알았어 받아서 넣어줘야죠.
준 거에 시가할까요? 받은 거에 시가할까요? 준 거에 시가라. 이게 부가가치는 소비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득세제로 넘어가면 재산이 내가 얼마가 늘었니? 내가 얼마를 번 걸로 볼 거니까 받은 거에 시가란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자,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10%에 대한 걸 좀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가 10%일 때 서로 주고받는 서식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금, 계산서. 근데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의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거래죠.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텔레비전 하나 사볼게요. 요새 이제 월드컵 하는데 오늘 밤에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괜히 우라통치 물까봐. 이게 스웨덴 할 때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치킨집에다가 9시까지 다 치킨이 다 예약이 돼 있더만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7시인가 전화했는데 안 먹고 만다 막 그랬었는데 이게요. 지금 큰 거 사고 싶어요. 105인치. 저희 담벼락 많은 거. 예? 그때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아, 인생 뭐 있어? 샀어요. 그럼 부가세 얼마 내야 돼요? 자, 이제 옆에 홍길동이에요. 이 사람 100억 벌어요, 1년에. 그럼 텔레비전은 105인치지. 러시아 가서 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아이씨. 그럼 부가세 얼마 내요? 100만 원. 절대적인 금액, 세금 100만 원 똑같아요, 달라요? 소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42% 내시라고 그러고 좀 적게 버시는 분은 얼마만 내요? 그래도 이게 차등하잖아요. 그럼 왜 부가세는 이렇게 차등 안 하고 그냥 단일세로 10% 쓸까요? 제가 텔레비전 안 사면 돼요. 그럼 100만 안 내죠? 야, 꼭 105인치 봐야 그게 꼭 스포츠가 재미가 있는 거냐? 안 하면 볼 거야. 그럼 세금 내고 봐. 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샀다는 것 자체가 담세력이 있다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그렇게 측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인당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인당 육류 소비량, 2인당 수돗물, 전기 쓰는 거, 뭐 통신 소비라든지 이런 걸 다 했더니 뭐 1년에 한 사람당 한 150 정도가 필요하더라. 그럼 내가 나 홍보해요. 애가 14명 돼요. 그 애 이름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당 150씩 다 내가 번 돈 갖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150씩 빼줘야 돼요. 그래 놓고 담세력을 측정하기 들어가야 돼요. 세금이라는 건 담세력을 측정해갖고 제대로 된 담세력에 의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세금이라는 건 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걸 세금 뜯어가게 하면 그거는 뜯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라 착취죠. 근데 소비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쓰면 되거든. 그 텔레비전 안 사면 제가 안 내는 거예요. 이거 과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먹으면 돼요. 부가세 내기 싫으면. 대구 요새 수돗물 안 좋던데. 이게 안 먹으면 돼요. 과세가 지금 놀래요. 소비세는 안 쓰면 안 내는 거다. 근데 왜 우리가 차등해 주냐? 니네가 안 쓰면 되는 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적 사정 감안해가지고 주당 150 빼주고 노부모 오시고 살면 또 경로우대로 100만 원 빼드리고 장애인 있으면 또 200 빼드리고 이거 다 감안해 주는 거죠. 법인세도 인세입니다. 삼성전자가 능력이 있어요? 아이파가 능력이 있어요? 뭐 아이파 밖에 나가면 애잖아요, 아이 이거. 그쵸? 뭐 알겠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분납을 2달을 주는 거예요. 삼성 한 달만 주는데 니네들은 돈이 있잖아. 아이판 벌어내야 돼요. 벌어서. 이게 다 인적 사정을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비세로 넘으면 인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다 물세예요. 소비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게 재화든 용역이든. 왜요? 재화든 용역이든 안 쓰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쌀은 어떡하죠? 안 먹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안 쓰면 되잖아. 이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세라는 제도를 등장을 시켜요. 이제 면세라는 제도를 등장을 시키는데 국내 거래인데 세금 부담을 면해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세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면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부담을 면해드리는 거야. 세금 부담을. 근데 지금 얘는 열거돼 있어요. 면세 대상은 열거돼 있습니다. 기초 생필품 등인데 이게 열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나요? 제일 먼저? 화장실 가셨어요? 그럼 버튼 누르고 들어가셨겠네요? 물론 좋은 집은 그냥 들어가면 켜지죠? 센서가 쫙, 그죠? 어쨌든 전기 쓰죠? 부가세 있어요, 전기? 이해되셨어요? 수돗물 이렇게 꼭지를 들든 뭐 돌리든 뭐 누르든 수돗물이 나오죠? 그 면세요. 그러니까 도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만 면세 규정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세수를 해요? 그럼 비누 과세요? 물론 이제 예전에 돈 주고 사셨겠죠? 그리고 샴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세입니다. 남자분들 면도기, 전기 면도기든 이게 수동 면도기든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과세입니다. 뭐가 생필품이에요, 지금? 수돗물만이죠? 볼일 보고 나왔어요? 냉장고 가세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우유가 있어요, 커피 우유가. 그리고 빵 한 조각하고 이 빵 한 조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유 과세일까요, 아닐까요? 커피 우유? 커피가루 떨궈서 가공 우유 과세요. 빵 과세요. 먹고 나왔어요. 전철 타긴 힘들어갖고 택시 타고 과세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또 커피 한 잔 드셨겠네요. 과세요. 부자들이 먹는 거예요. 부자들이 먹는 겁니다. 커피요. 이게 식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세예요. 과세예요. 그리고 오늘 봤더니 첫날인데 8시 50분에 끝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케줄 보고. 그리고 저를 마지막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일찍 넣게 해줘. 이게. 끝나고 삼겹살 안에 소주 한 잔 먹으려고 그래요. 화딱지 나서. 삼겹살 과세, 소주 과세예요. 술 한 잔 먹었으니까 전철 타고 가기 귀찮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가요. 과세예요. 집에 가서 버튼 눌러 전기도 과세. 텔레비전 리모컨. 에휴, 그래도 한번 혹시 알아 또 실수해갖고 이길지 또 멕시코 이게 과세예요. 이게 열거되어 있는 게요. 내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텔레비전 면세해주자라는 거고요. 뭐 OLED 이런 거 말고 뭐 좀 그 다음에 면도기 면세해주자. 여자분들 생리대 면세거든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럼 남자들은 면도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세제 개편안에 의견 있으면 제시하라고 할 때 항상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면도기예요. 근데 이제 전기 면도기 비싼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저쪽이 꺼려요. 그러면 동력을 사용하는 건 제외한다 하면 되지 않냐? 수동. 이것만. 전기 면도기를 면세해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전기를 쓰지 않는, 동력을 쓰지 않는 힘으로 하는 게 많이 다르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면세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면세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보고요. 당분간은 쌀만 면세로 할게요. 쌀만. 이게요. 당분간 쌀만 면세로 하겠습니다. 근데 쌀은 면세인데 음식집에서 밥하는 건 과세예요. 그거는 이렇게 밥해갖고 파는 거라, 가공해서 파는 거라. 그 가공했냐 안 했냐가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정육점은 면세입니다. 가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삼겹살집은 과세예요. 횟집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그러면? 과세 면세예요? 과세. 작년 2차 시험 문제예요. 과세. 과세입니다. 왜 과세죠? 어디서 가공이 일어나요? 정육은 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기 잘라서 주지 않아요? 아니, 푸주간 갔어요. 그럼 저 소 한 마리 주세요, 이래요? 아니, 뭐 1kg 주세요, 뭐 600g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육은 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부하셨던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정육, 재분, 가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쵸? 그럼 횟집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마트를 갔어요. 그 1층에 직접 마트에요. 식품, 슈퍼. 거기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육고기야만 뭐 정육이에요? 물고기도 정육이지?
그거 해갖고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뭐 이거 플라스틱 같은 거 씌워놓고 이렇게 해갖고 가격 얼마 2만 원 뭐 이렇게 팔아요. 면세입니다. 면세요. 누가 이마트를 횟집이라 그래요? 가공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지금 제가 이 젓가락이에요. 회를 집었죠? 뭐 이렇게 초고추장이든 뭐 우리가 고추냉이 장이든 와사비 뭐 이렇게 찍어갖고 입에 뭐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서. 부가세법 해서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접객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회를 팔면 과세인 거예요. 거기서 화학 반응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쌀은 면세인데 밥집은 과세요. 요거, 자, 그러면 자, 이제 A가 있고요. 요 B가 누구냐면요. 쌀집이에요. 쌀집. 자,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세법에서. 사업은 그 일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쌀은 면세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집에 있는 쌀을 제가 한번 팔 수도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제가 면세 대상인 걸 파는 거지 제가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저는 세무사고 강사지. 그러니까 면세 대상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쌀집 사장 B예요. 그럼 매일같이 쌀 팔죠.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분을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면세 대상하고 면세 사업자를 구분해서 면세 대상을 계속 사업성이 있게끔 팔아서 먹고 사시면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세 대상인 걸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쌀집이니까 면세 사업자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예요. 자, 쌀집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볼게요. 장부 정리한다고. 그럼 여기는 과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예요? 컴퓨터를 파니까. 당분간 쌀만 면세요? 과세사업자. 컴퓨터 파는 걸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부가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세사업자한테 파는 거니까 부가세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면세사업자한테 팔더라도 본인이 파는 건 과세니까 부가세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납부세액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이 컴퓨터는 이 쌀집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죠. 토비 종료하고 막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짜임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쌀을 팔아요. 그럼 이제 면세 사업에 관련된 세액인 거죠, 이게. 그죠? 자, 이제 쌀을 팝니다. C한테. 쌀은 과세예요, 면세요? 면세. 그거는 소비자가 세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죠. 그런데 B가 쌀이 과세입니다 하고 받으면 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못 받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사람 쌀만 파니까. 안 나오니까 거래징수에서 다리를 놔줄 필요가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무자가 아니에요. 신고서를 안 꾸며요. 부가가치세법상이 신고서를 안 꾸민다고요. 자, 매입세액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매입세액 공개라는 건 신고서 꾸밀 때 어디서 빼는 거라 그랬어요?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니까 얘는 신고서를 꾸며요, 안 꾸며요? 안 꾸미니까 이걸 빼줄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불공인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이 없다가 아니라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줄 방법이 없다. 불공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매입세액 불공이에요. 부가가치세만 놓고 보면 B가 면세사업자가 조금 억울해요? 조금 불리해요? 유리해요? 과세사업자보단? 불리하죠. 이게 원가나 비용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원가로 떠나야죠. 컴퓨터 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보세요. 이거 한전이에요. 한전은 못 파는데요. 전기 아까 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게 쌀집이 아니라요. 농업법인이에요. 농업법인, 이 쌀. 농업법인이에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파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에. 이마트에. 그러면, 지금, 농업법인도 쌀을 재배해서 수확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갖다 팔아요. 과세요, 면세요? 면세 사업자죠? 그죠? 얘는 이마트라고요. 여기 뒤도 있겠죠? 그쵸? 소비자가 과세죠? 그러면 얘도 매출을 법인세나 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세 넣었어도. 그쵸? 그럼 얘도 매출은 크게 하고 싶을까요? 적게 하고 싶을까요? 적게. 여기 이마트는요? 시마트라고 할게요. 이마트는 아니고. 매입을. 이것도 검증하고 싶겠죠? 근데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때 주고받는 걸 부가가치세에서는 면세자를 안 붙이고요. 그냥 계산서라 그래요. 이때 주고받는 증빙을 계산서라고 한다고요. 서식의 이름이.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주고받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팔았을 때 주고받는 것 계산서라고 해요. 그러면 계산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A가 팔았고 저쪽 걸로 보면 B가 샀고 1000만 원짜리고 100만 원이고 작성 전월이었죠. 보세요. 이건 B가 팔았죠. C가 샀고 쌀값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가세가 없죠. 날짜. 부가세가 없는 것만 다른 거예요. 부가세가 없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자, 다시요. 부가가치세법 하는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법이 과세일 때 주고받는 증빙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금계산서. 면세일 때 주고받는 걸. 자, 이제 저는 법인세로 가볼게요. 법인세는 내가 생수를 팔든 내가 쌀을 팔든 나는 버는 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내야 되니까 법인세에서는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 둘 다 그냥 계산서예요. 과세, 면세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구분이지 법인소득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공부하는 건 지금 법인세요, 지금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에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엄격하게 구분하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자, 그러면 면세와 관련한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이제 국내거래죠.